이번 시간은 프로파일러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웹그라인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파일러에 대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듣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파일링에 대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XDebug 프로파일링에 대한 수업을 들으시면 프로파일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프로파일러가 무엇인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웹그라인더는 이 온라인에서 프로파일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도구인데요. 함수나 메소드별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의 함수들이 호출되는 관계나 호출된 횟수,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는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자, 여기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웹그라인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GitHub으로 이동을 하고요. GitHub에서 프로젝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zip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 있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코맨드 라인 환경으로 다시 들어와서 저는 저의 아파치의 다큐멘트 루트인 바따따따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저 파일을 압축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압축이 풀리고요. ls-al로 검색해보면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 master.zip라고 하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죠. 자, 이 파일에 대한 압축을 해제를 할 건데요. unzip master.zip 만약에 unzip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apt-get sudo install unzip 이라고 명령을 하시면 unzip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unzip master.php 하고 엔터를 땅 쳐보시면 자, 웹그라인더 대시 마스터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면서 그 디렉토리 안에 압축을 해제한 파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파일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 저는 웹그라인더 마스터를 웹그라인드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cd 웹그라인드로 들어가서 이 디렉토리 들어가 보면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config.php 파일입니다. 자, 여기 있는 config.php 파일을 열고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프로파일러 di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프로파일링 데이터가 저장된 이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일단 설정을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폴트 값이 템프고 XDebug도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템프 디렉토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뭐 별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웹그라인드를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웹그라인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UI가 출력되면 설치를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show 90% of aut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프로파일링 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캐시 그라인드 아웃 숫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뭔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 xdebug memory.php라고 하는 파일을 호출했을 때 그 파일에 대한 프로파일링 정보가 cachegrind.out.11712라고 하는 파일에 생성이 됐는데 저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파일링 정보를 보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 파일에 대한 프로파일링 정보가 나옵니다. 자, 제가 XDebug를 설치한 서버에다가 phpBB라고 하는 이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phpBB는 이 PHP로 만들어진 게시판 형식의 웹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이 phpBB를 제가 동작시키면서 얘가 만든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웹그라인더로 분석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실행을 시키고 웹그라인더로 들어가서 리로드를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aut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phpb3 index.php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분석 작업이 시작되고 분석이 끝나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리스트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실행시킨 php
pbb index.php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을 시켰을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API들, 뭐 펑션이나 메소드들이 실행된 것들의 목록들이 이렇게 쫙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 개의 중요한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invocation count라고 하는 것은 요 각각의 함수 또는 메소드가 몇 번 호출됐는가에 대한 카운트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total self cost와 total inclusive cost라고 하는 것은 self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요 함수 있잖아요. 요 메소드가 실행한 시간만을 측정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total self cost고요. 그리고 total inclusive cost는 요 메소드가 만약에 그 메소드 안에 또 다른 메소드나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사용한 시간까지 합산해서 보여주는 게 total inclusive cost입니다. 그래서 total self cost보다 total inclusive cost가 항상 더 크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main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떤 함수에서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PHP 스크립트 자체가 main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호출돼서 거기서부터 애플리케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main인데, 자, 이 main 같은 경우는 4.70이라고 적혀 있으면 위에 이게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이 main은 4.70%만큼 시간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main이 호출한 다른 함수나 메소드들을 다 합치면 100%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main은 모든 이 메소드나 함수가 호출되는 가장 루트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당연히 100%가 되는 것이고, 이 main만 놓고 봤을 때는 4.7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invocation count를 클릭해서 누가 가장 많이 호출됐는가를 해보니까 php defin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가장 많이 호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total self cost를 클릭해보면, 자, common.php라고 하는 파일이 include가 됐는데 저 include된 파일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total inclusive cost를 하게 되면 당연히 main이 가장 많은 시간을 썼고 그 다음이 common.php를 include한 저 로직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append underbar sid라는 것을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그룹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course고 하나는 cold인데요. 자, course라고 하는 것은 append underbar sid라고 하는 저 함수가 호출한 다른 함수나 다른 메소드가 course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cold는 append underbar sid라고 하는 저 함수를 호출한 이 부모가 이 col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누가 이 함수를 호출했는지 또는 이 함수는 누구를 호출하고 그 각각은 얼만큼의 시간을 소모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여기 있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이 함수들에 대한 위치를 알고 싶다면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그 함수의 그 함수가 실행된 위치로 바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 그라인드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Show Call Graph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깨집니다.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그 프로파일링,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호출된 여러가지 API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비주얼하게 볼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